페이스북 통제 정책을 규탄한다. 페이스북은 반 동성애 기독시민연대 그룹에서 게시물을 올린 것을 4월 6일부터 27일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차단하였습니다. 반 동성애 기독시민연대 그룹의 관리자인 주입세 목사는 페이스북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페이스북의 차단 조치가 문제가 있다고 10차례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페이스북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에 주입세 목사는 반동성애 그룹이 차단하기 전부터 여러 번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것을 페이스북으로 해방당했고 올린 게시민들이 스팸이라며 삭제하는 통보도 받았으며 실제 삭제된 게시물도 있습니다. 한편 건강한 가정을 위한 학부모 연대에서 올린 5월 4일 군형법 92-5의 게시물도 단순 뉴스를 올림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됐다는 이유로 커뮤니티 위반했다는 이유로 권학연 게시물도 삭제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사연에서 올렸던 게시물 3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탈동성애 영화를 상영하는 카페가 공격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올렸고 5월 5일에는 어떤 언론사가 올린 카드뉴스를 비판하고 풍자한 내용을 올렸고 또 하나는 동성애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기사를 단순하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본사의 방침에 위배됐다고 해서 임의로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삭제 사유 중에 하나가 동성애를 반대하면 페이스북에서 모든 게시물을 아무런 절차 없이 삭제한다는 그런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동성애자 개인을 혐오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동성애자를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은 자유입니까? 아니면 혐오입니까? 동성애 문제점은 알리고 동성애로부터 파생되는 여러가지 그것도 우리의 의견이 아닌 언론사에서 올린 뉴스를 단순하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동성애 비판 임의 삭제하는 페이스북은 각성하라! 문제는 또 있습니다. 임의 삭제를 둘째치고 페이스북에 신고할, 건의할 그 루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페이스북은 국정원보다 더 은밀한 조직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제가 이 건물에 와서도 놀랐어요. 페이스북은 한 몇 천만 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1400만 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3분의 1 국민들이 페이스북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의 신고를 정중하게 받아줄 루트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화번호도 없고 주소로 위장으로 삼성로에 하나 주소를 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 중에 지금 삼성로에 가갖고 지금 헤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와서 보니까 여기서 와서 보니까 페이스북에 어떠한 표시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뭐가 두렵기에 뭐가 두려워서 무슨 짓을 하려고 뒤에 숨어서 소비주의 정당한 권리를 소비주의 절차를 막고 페이스북은 게시물을 이미 삭제한단 말입니까? 페이스북 각성하십시오. 삭제됐으면 왜 삭제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주고 우리의 이의가 정당하다면 바로 복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자회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피해를 입은 세 단체 중에 우리 한 단체인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주요셉 대표님께서 본인의 단체가 어떻게 페이스북에서 피해를 입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차별하고 억압했는지 페이스북이 왜 동성애를 비판하는 모든 글들을 임의로 삭제해버리는지 그것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는 규탄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를 만들어서 열심히 사역해 왔는데
계속적으로 태클을 걸다가 이제는 아예 게시물을 차단하고 그룹의 접근을 차단하고 게시물을 올리지 못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소상한 것을 인쇄물로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읽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동성애 확산을 염려하는 애조 국민 여러분,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대표 주요세 목사입니다.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는 대한민국에 물밀듯 밀려오는 동성애 쓰나미의 재앙을 막아내기 위해서 SNS상에서 10만 명의 의병을 양성하고 동성애 합법화 저지를 위한 여론 확산을 목표로 2015년 퀴오 축제 후에 결성한 순수 시민단체입니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에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그룹을 만들어 지금까지 2,300여 명의 회원을 규합하여 열심히 활동했으며 전세계 동성애 관련 기사를 분석 비판하고 동성애 실상과 폐해, 차별금지법의 위험성, 방어 논리와 반대 슬로건 개발, 성명서와 논평 발표 등을 통해 동성애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전세계 회원이 약 14억 5천만 명, 우리나라 회원은 약 1,300만 명 정도 된다는 다국적 기업 페이스북은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게시물 올리는 걸 조금씩 방해하다가 금년부터는 아예 노골적으로 방해하게 이르러서 지난 3월 4일 일시 차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이후에 4월 6일부터 22일까지 보름 동안에 반동성애 그룹의 게시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차단 조치를 취해 활동을 방해했고 회원으로 가입한 모든 페이스북 그룹에 게시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반동성애 그룹의 온라인 활동이 중단되는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페이스북 한국지사의 폭거였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서 강력 규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일방적으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차단 조치를 취한 페이스북 한국지사의 부당성에 항의하고 싶어도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도 없었고 10여 차례 차단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규정에 따라 요구했지만 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페이스북 한국지사 공식 페이지에 찾아가 게시물 하단에 댓글로 강력 항의하게 되었고 일부 회원은 마크 저커버그 계정에까지 찾아가 항의 댓글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돼 페이스북 한국지사는 슬그머니 차단 조치를 해제해 줬는데 자초지종이 어떻게 된 건지 이런 방구가 없었고 지금껏 사과나 해명도 일절 없습니다. 이는 매우 오만한 기업의 태도이며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고 깔보는 다국적 기업의 만행임이 명백합니다. 또한 지난 4월 29일자 반동현 논평 NCCK는 각성하여 한국교회협회 사죄하고 김초강수 감독은 회개하고 동성애에서 돌이켜야와 5월 4일자 오마이뉴스 기사 도덕의 확신 보수 기독교의 가혹한 역설에 대한 비평 기사가 5월 5일에 페이스북 커뮤니티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페이스북의 노골적인 친동성애 정책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운동가를 감찰하고 차별해온 불법적 관행을 고발하며 독재적 언론관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대한민국입니다. 여기는 미국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페이스북 한국지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를 외면한 채 동성애를 조장하고 확산시키는 행보를 계속할 경우 이를 좌시치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합니다. 대한민국은 언론의 재갈을 먹이는 독재 국가가 아니며 표현의 자유가 있는 법치 민주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일개 외국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언론을 통제하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게시물만 부추기고 정반대 의견을 표출한 게시물은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무시하는 정책을 펼치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오만한 행동이기에 당장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갑질을 자행해온 페이스북 한국지사는 이용자이며 고객인 회원을 홀대하고 본인들 입맛에 따라 차별해온 관행을 당장 폐기하기 바랍니다.
병아리 간발사처럼 임의로 이용자를 차별해온 페이스북은 반성해야 합니다. 오물 게시물은 장려하고 공익적인 게시물은 회방 차단해온 페이스북은 깊이 뉘우치고 더 이상 만행을 저질러선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에도 계속 차별이 반복될 경우엔 광고 불매 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천명합니다. 페이스북에 의해서 제일 많이 삭제를 당한 우리 주혜섭 대표님께서 그 마음의 울분이 그대로 나온 것 같은데, 페이스북은 동성애 비판 글들을 이미 삭제한 조항을 즉각 처리하라! 페이스북이 미국에서 보수적인 정치색 글들은 삭제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여론이 뜨겁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특정 자기의 성향에 맞는 것만 삭제하면 되겠습니까?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글도 있을 수 있죠. 동성애를 비판한 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옹호하는 글은 올려주고 비판하는 글은 삭제한다. 이것이 마크 저커버그가 얘기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겁니까? 페이스북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이 사장님을 지사장을 보니까 조용범이라는 사장이더라고요. 젊은 친구더라고요. 이 친구가 외국에서 공부를 했는지 이런 지시사항을 저커버그가 명령을 내린 건지 본사에서 내린 건지 이것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성애 옹호 조장하는 페이스북 코리아 조용범 지사장은 즉각 사죄하라!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저는 요즘 아이들을 키우며 아이들을 키우기 겁날 정도로 황당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권학연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판받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의 5에 관한 글을 페이지에 링크했는데 그 게시물이 페이스북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삭제되어 버린 것입니다. 페이스북 커뮤니티 표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는데 페이스북은 무례하게도 페이스북 커뮤니티 표준에 어떤 내용을 침해했다는 것인지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게시한 글에는 어떠한 폭력성도 선정성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페이스북에 성적 취향을 근거로 모욕하거나 공격하는 게시물을 신고하는 기능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권학연의 글이 삭제된 것이 이것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은 동성애라는 주제와 연관이 있긴 하지만 동성애를 모욕하거나 공격하는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말조차도 없었습니다. 링크한 그 글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을 받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의 5가 동성애를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라 단지 국가안보와 병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일 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동성애라는 주제와 연관이 있긴 하지만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차별하는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저 군형법 92조 5가 반동성애법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자면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이 이런 게시물을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비판적 언급을 혐오로 간주하고 삭제해버리겠다는 페이스북의 게시물 관리 기준 자체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자신들이 삭제하려는 게시물이 동성애를 공격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옹호하는지 아니면 동성애를 다루고 있지만 가치 중립적인지 전혀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시물 삭제를 담당하시는 분이 한국어를 할 줄 아시는 분인지 묻고 싶습니다. 글은 그것을 쓴 사람의 인격입니다. 글을 평가하는 일은 결국 한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게시글을 삭제할 때 예의를 갖추고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칼자루를 버릇없고 경솔한 어린아이에게 맡긴 것 같습니다. 인격에 상처받을 사람은 생각하지 않은 채 삭제의 칼날을 마음껏 휘두르며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바탕에는 성적 취향, 예컨대
동성애에 대한 비판적 언급을 혐오로 간주하고 삭제해버리겠다는 페이스북의 기본 태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성적 취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보편적 합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페이스북은 한국 소비자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인 잣대를 고객에게 들이대고 있는 셈입니다. 사회 일반의 생각은 무시하고 동성애자들의 관점만을 편향적으로 우대하는 호모 파시즘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동성애자를 차별하겠다거나 차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동성애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의 진실을 언급하는 객관적 표현마저 제재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보건당국의 통계를 통해 진실로 입증된 학문 성교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의 생존과 공공의 이익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담배에는 흡연이 폐암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고 호주 담배에는 극단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흡연자를 차별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흡연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며 장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정보가 국민의 생존과 공익을 지키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실은 유통되어야 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 정보 유통마저 차단하는 페이스북의 게시물 관리 기준은 그래서 전면 개정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페이스북의 여론 통제는 한국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이 트렌딩 토픽 서비스에 보수 뉴스의 노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은 CEO 저커버그까지 나서서 그런 적이 없다고 해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해명의 신빙성도 논란 중입니다. 페이스북의 여론 조작 논란에서 벗어나고자 한 말인지 진정성 있는 발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커버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다른 배경과 사상을 가진 사람 모두가 생각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때 세상은 더 좋아진다고 믿는다고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커버그의 말이 진실이라고 가정한다면 페이스북 코리아의 품위를 상실한 가위질은 최고 경영자의 회사 운영의 방침에 대한 항명입니다. 우리 건학연은 같은 내용을 재게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글이 삭제되거나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면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우선 페이스북은 이번 사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페이스북 실무진들은 최고 경영자의 건전한 견해를 따라 자유로운 소통과 연결을 추구하는 SNS 본연의 자세를 견지하시기를 촉구합니다. 표현물의 임의 훼손으로 진실이 가로막히고 대한민국이 병드는 비극이 생기지 않기를 대한민국의 부모를 대표해서 간절히 바랍니다. 예, 어머니의 마음이고 학부모의 마음이 쓰는지 어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놈이 전 진실되고 따뜻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참 착한 것 같아요. 여기 사장 물러나라는 얘기도 아니고 예, 책임을 다시 대책을 잘 마련해달라 이 정도 수준인데 그러나 이걸로 되지 않은 이상 오늘은 세 단체가 왔지만 다음에는 10개 이상 20개 이상 대한민국 전 국민들을 이곳에 데리고 올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자, 뭐가 문제라 그랬습니까? 왜 마음대로 게시물을 삭제하냐? 페이스북! 니네가 갑이냐? 왜 우리 게시물들을 삭제해? 두 번째는 삭제하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유일하게 우리한테 적용되는 기준은 동성애를 비판, 아니 단순 사실을 언급했다는 것만으로 삭제했는데 아까 표현대로 정말 제정신입니까? 예, 한국법을 따라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럼 삭제를 해서 우리가 왜 삭제를 했습니까? 물어봤다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페이스북은 시민을 무시하는
폐쇄적 운영을 즉시 개선하라! 페이스북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페이스북은 편향적 여론 조작을 즉각 중단하라! 페이스북은 동성애 반대 글들에 대한 임의 삭제 조항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페이스북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편향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최근 페이스북은 미국 보수 정치인들에 대한 뉴스의 노출을 제한하는 형태로 편향적인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도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게시한 특정 의견의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삭제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서비스 약관을 통해 서비스 사용자들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전달 및 공유하는 콘텐츠나 정보에 대해 책임 또한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페이스북이 겉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특정 정보를 삭제하는 행위를 통해 편향적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저작물에 대한 임의 삭제 등 자의적 행위는 국내의 정보통신망법에도 위배된다. 이에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페이스북의 행태를 규탄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페이스북은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는 사용자 저작물 임의 삭제를 즉각 중단하고 삭제된 저작물을 즉시 복원하라. 하나,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의견과 불만에 무반응하며 국정원보다 더 비밀스러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책임자의 주소, 전화번호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 하나, 소비자는 불만과 의견을 판매자에게 전달할 권리가 있다. 페이스북은 폐쇄적인 의견 전달 통로를 즉각 개선하라. 하나, 페이스북은 동성애 운동 비판 게시물의 삭제를 통해 동성애 옹호 사상을 시민에게 주입하려는 여론 조작을 즉각 중단하며 동성애 반대 임의 삭제라는 얼토당토하는 회사 규정을 즉시 철회하라. 페이스북이 사용자의 특정 정보를 삭제하는 권한을 행사한다면 삭제하지 않는 모든 정보로 인해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도 책임져야 한다. 페이스북이 시민사회를 통제하는 절대 권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들일 것을 또한 천명한다.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귀담아 듣지 않고 지속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 통제를 시도한다면 법적 대응은 물론 협력 가능한 모든 시민, 학부모, 종교단체 등과 연대함과 동시에 범국민적인 규탄과 저항운동이 시작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페이스북은 권력을 추구하지 말고 자유로운 표현의 도구를 시민에게 돌려달라! 페이스북은 동성애 반대 글들에 대한 임의 삭제 조항을 즉각 철회하라! 동성애 옹호 조장하는 페이스북 코리아 조영범 지사장은 즉시 사과하라! 여기 책임자만 나오라. 책임자만 나와. 우리도 양보할 테니까 여기 자기 책임. 여기다 줄때 책임자 나오라. 그러지 않고 나 진짜 들어가서 구경하고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여기는 국정원보다도 더 폐쇄적인 집단.
기관이고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기관이고 길게 기업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팅을 잡고 오시는 방법은 어떻게 없거든요. 미팅을 하냐고요? 접촉 어떻게 하냐고. 일단은 저희가 오늘 이 서류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서류가 아니라 우리가 접촉을 하는데 어떻게 접촉을 약속을 정하느냐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국정원도 아니고 국정원도 이렇게 안 해요. 국정원도 이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희가 민원 시스템을 민원을 받고 있지 않다 보니까 페이스북의 모든 규정은요. 이거는 어쩌면 국제법에도 어긋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독재 권력의 아주 강력한 통제 사회에서만 가능한